김의겸 전 대변인, 김의겸 의원의 비유였고 여기에 최강욱 의원의 비유까지 오늘 더해집니다. 자, 검찰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빗댔습니다. 오늘 좀 비유들이 과격해요. 예? 정치 검찰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닮았다. 반면 조국의 시간, 조 전 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 그 책은 백신이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하듯이 조국의 시간 읽고 정치 검찰에 대해서 좀 극복해라. 뭐 이런 의도 같은데 팬데믹을 몰아내려 백신을 맞는 현상과 조국의 시간 책이 불티나게 팔린 현상이 비슷하다. 본인도 지나친 것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의 딸의 벤츠설에 대해서 또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2030 커뮤니티에서 제 딸이 2억 원 벤츠 타고 출퇴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딸은 2013년형 현대의 아반떼를 타고 있다. 우리 가족은 외제차를 탄 적이 없다. 야비하고 저열한 자들이 많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 딸 포르쉐 탄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소송당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갑자기 딸 벤츠설이 왜 또 조 전 장관의 입에서 나온 거죠? 일단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책을 쓴 이후에 막 논쟁들이 되니까 민주당은 뭐 나를 밟고 가십시오 뭐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도의적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최강욱 의원 나온 거 보세요. 이제 왜 지금이냐고 말하지 마라. 이게 백신이다.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게. 백신이다. 이걸 끌고 나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비슷한 분들은 이 이슈를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확전이 되는 것이고, 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아마 한참 동안은. 또 하나 더는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독특한 점이 저런 부분도 있는 게, 조국 전 장관 딸 벤츠설, 뭐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나 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봤거든요. 예. 아, 저런 말이 있었구나라는 걸 조국 전 장관의 말로서 알았는데,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지 의혹이 제기될 때 핵심적인 의혹이나 중요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말을 잘 안 하고, 말을 잘 안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만만한 거 하나 딱 걸렸다. 잡아가지고는 이제 강력하게 반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전략들로 보인다는 거죠.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진술거부권 행사를 하고, 예. 지금 책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법학자이고 국가의 이제 그 사정 라인의 주요 역할을 하신 분이면은 그 의혹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분히 자기의 방어권을 이용해가지고 그 답변도 하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사법 체계 내에서의 이런 공방을 보여주는 게 맞지, 거기서 말 못하고 책으로만 쓰고 뭐 인터뷰 같은 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모습들이 보이는 거는 뭐 일관된 전략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국의 시간이 이제 잘 금방 끝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서도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는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딸과 관련된 부분이죠. 들어보시죠.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저때 당시 저 발언, 조 전 장관이 좀 글썽, 울먹이까지 했던 대목인데, 아빠로서 딸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앞에 밤늦게 사람들이 오가고 하면 당연히 좀 가슴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앞서서 이제 벤츠설 해명 같은 경우도 사실이 아니라면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정확하게 바로잡는 모습,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방금 전에 윤태곤 실장님이 지적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딸아이가 아반떼를 타는지 벤츠를 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 과연 그렇게 크게 궁금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왜 본인의 중요한 의혹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뒤에 나와서 책으로 이렇게 딴말하느냐. 윤태곤 시장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에서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법정 변론하는 걸 변론하면 본인의 어떤 법리적인 주장, 사실적인 다툼 계속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또 책 또한 그런 내용들을 일부 담겨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조 전 장관은 이제 이 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형사재판 받으면서도 SNS에 본인을 방어하고 가족들을 방어하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올립니다. 다만 그 글 중에 어느 글이 언론에 보도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딸과 관련되는 것은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과는 다르죠. 외제차 탄다고 해서 그게 문제다. 그게 위법하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2030 커뮤니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 전 장관 딸이 아직까지도 거기서 이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적인 어떤 발언들이 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딸을 방어하고자 가행적으로 저런 글을 올렸던 것은 아닐까, 글을 썼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되면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딸이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의 어떤 유포의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또 아버지로서는 또 할 수 있는 발언들이고, 특히 언론들이 밤에 가서 혼자 사는 가정에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취재하는 간행도 없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가행적인 어떤 딸에 대한 사랑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또 그 당사자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김금식 교수는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애초에 관심도 없는데 온라인상에 떠도는 의미 없는 헛소문에 자기 혼자 나서서 딸의 차종을 밝히고 있으니 이상한 조국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딸이 벤츠 안 탄다고 스스로 나서서 공개하는 조국의 패국질 기이한 행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